다음 소식은 그나마 좀 밝은 소식입니다. 양재변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을 막아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택시 기사도 이 60대세요. 근데 70대 할머니가 이제 택시를 탄 겁니다. 근데 택시를 탔는데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예. 근데 장시간 통화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통화가 끊겼는데 그때 딱 직감으로 느끼신 거죠. 이거는 뭔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것 같으시다, 할머니께서. 그래서 이 할머니를 구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 설득을 해서 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걸 막았습니다. 무려 이 할머니께서 그 돈을 들고 이게 택시를 탑승하셨는데 무려 가지고 있던 돈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5천만 원. 그러니까 거액을 사실은 보이스피싱으로 뜯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택시 기사님의 기지 덕분에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40분간이나 통화를 했다는 게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원래 계속적으로 말을 시키죠. 딴 거 네. 통화를 못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휴대폰이 다 이제 방전이 돼갖고 네. 휴대폰 자체가 이제 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택시 그 기사께서 이게 자초 지정이 상당히 궁금해서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경찰서 쪽으로 향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라고 이제 답변을 승객께서 하시느냐. 예. 아들이 보증금을 안 내서 지금 그 납치돼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께서 아니 요즘 세상에 보증금 안 낸다고 그렇게 납치해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2번 만에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지금 전화를 받더니 이것은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도의 그 한숨을 내쉬면서 아들이 있는 곳이 이제 사당역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미아리에서 지금 그 시흥으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예. 시흥으로 가지 않고 이제 아들이 있는 바로 사당 쪽으로 가서 이 그 할머니를 아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죠. 정말 그 택시 그 기사께서 판단도 잘했고 더군다나 아들에게 그 직접 전화를 함으로써 예. 이 사실을 정확히 이제 밝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서 아들이 고맙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이제 못해서 예. 경황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워서 정말 사례를 좀 하고 싶다 아들이 말이죠.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자기 일만 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자신의 현실 얘기하면서 예. 승객의 입장에 관심도 안 들은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의 나이가 이제 만으로 67이거든요. 기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위기에 처할 수 있겠구나. 사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사회적인 지혜가 늘어가고 또 이런 부분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예. 결국은 그 할머니의 위기 상황을 구출한 건데요. 역시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돌봐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예. 이것이 결국은 존경받는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존경받는 기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아들에게 전화까지 하는 것 제안해서 그 안절부절하는 그렇죠. 그 할머니를 네. 구출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역시 나이 든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광선 선생님, 저 과정에서도 아들의 비명 소리를 저 어머니는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굉장히 믿게 끈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저런 수법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피싱이 보면 초기입에서 엄청나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보이스피싱의 어떤 수법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화의 방법이 또 상대에 따라 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뭐 70대 뭐 아니면 뭐 8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뭐 유치한 방법으로도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감원이랄지 검사 그런 걸 이제 사칭을 하면 상당히 왜냐하면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런 걸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야 그러면 이거 굉장히 내가 막 교도소로 가야 하고 예. 특히 뭐 우리가 이제 대포 통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화해서 너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됐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다, 검찰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겁을 준 다음에 이제 돈을 그 통장 번호를 알아내는 막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수법이요. 막 너무 교묘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납치해 있다, 감금해 있다, 돈을 보내라. 이런 경우는 이제 목소리까지 들려줬기 때문에 근데 목소리가 사실은 자기 아들 목소리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게 뭐
대화를 짧게 비명소리. 그렇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느 부모라도 아무리 뭐 판단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순간에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결국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지를 발휘하신 택시기사분의 인터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다른 이상 행동을 좀 보인다고.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제가요. 그냥 전화는 계속 안 끊고 들고 갔어요. 이야기를 했는지 크게도 안 하고 내가 안 들리니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레벨 따라 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상한 거를 못 느끼셨다고. 예. 나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이런 얘기 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기사님께 얘기를 했다도 하던데. 예, 했죠.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에 그 말 했다는 것부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할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냐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네. 어쨌거나 저분의 기지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